예, 안녕하세요. 천안함 1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3월 26일 이날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어저께면 이제 150주년 탄신일이죠. 이 평양 것들은 숫자에 얽힌 사연을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35주년쯤 됩니다. 예, 그 3월 26일 2010년 아마 우남을 굉장히 증오하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일을 저질렀다고 봐요. 저는 6.25도 그 소련과 김일성이 정한 숫자라고 보거든요. 625가 스탈린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 소련이 그 테레비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이 주사선의 숫자가 625고 스탈린은 그것을 테레비를 이제 뭐로 생각을 했냐면 그 소련 인민의 영혼과 뇌수와 정신을 장악할 수단으로 봤습니다. 궁극적 수단. 네. 아무튼 우남 탄신일에 맞춰서 복침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천안함을 생각하면 이제 그 박선원이 연상이 돼요. 민주당 박선원. 예, 곽종근으로 하여금 이상야릇한 진술을 하도록 총괄지휘한 박선원이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박살내는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선원은 천안함 때 미 브루킹스 연구원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사랑에 홀딱 빠져있던 오바마 행정부였죠. 북핵에 대해서도 꼬리 말고 전략적 인내, strategic perseverance를 주장했던 정부죠. 육자회담 외교 노름을 하면서 베이징에 매달려서 북핵 해결해줘, 북핵 해결해줘 연불만 외웠던 그 정부입니다. 이 오바마 정부는 이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딱 잡아뗐어요. 여기 보면 북한이 침몰 원인이라고 믿거나 우려할 이유가 없다. 또 커트 캠벨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다음에 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 북한군에 의한 어떤 특이 동향도 탐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클린턴 북한 잠수함의 침몰이라는 질문에 I have nothing to say. 언급할 게 없다. 그다음에 가정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이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했다는 진실을 이제 만약에 오바마 정부가 암시하거나 인정을 하면 한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것을 내버려둬야 하고,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한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원 명함을 들고 있던 박선원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속내를 악용을 해서 천안함 루머를 사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을 했어요. 봐, 미국도 누가 한지 모른다잖아. 그런데 한국 MB 정부는 왜 북한이 했다고 하는 거야? 구린 데 있어? 이 사람이 천안함 루머 퍼뜨리는 그 체계적인 책을 썼을 때 그 주요한 필자 역할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박선원 일단 스펙이 좋잖아. 그 청와대 근무했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악랄한 말로 이렇게 박선원이가 딱 저어놓으면 천안함 괴담이 물꼬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인간들이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죠. 그 이머시기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 연구하는 재미 물리학자는 산화 알루미늄이 생긴 걸 가지고 폭침의 증거라고 하는데요. 폭발할 때는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개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폭발에 따른 뭐 화학적 변화 이거 전공자가 아니에요. 반도체 소자에 갈륨을 쓰면 좋냐, 뭐 실리콘을 쓰면 좋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했다는 실험은 자기가 알루미늄 쪼가리를 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댔다가 찬물 한 15도 되는 찬물에 집어넣어서 산화 알루미늄 안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폭발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버블젯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급속하게 응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응축을 하니까 단열 압축을 하면서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 폭이 막 1000도, 2000도 폭이라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폭이. 그러면서 산화 알루미늄이 아주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시간 되고 한 700~800도 되는 알코올 램프에다가 댔다가 또 시간 가지고 슥슥 저 찬물에 잠깐 한 15도 되는데 집어넣었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뭘 모르고서 막 이렇게 짖은 거야. 이승머식이었는데 내 이름도 까먹었다. 미국 대학에.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파편에 달라붙어 있는 아주 작은 부착물에 그 이미지를 확대해서 동해안 멍게가 왜 천안함 파편에 있냐. 근데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멍게랑 관계가 없는 해양 미생물이거나 뭐 어떤 부착물인데 이게 멍게 느낌을 준다 그래가지고 멍게 괴담까지 만들잖아. 이게 한겨레가 그건 또 받았죠. 악랄해요. 또 심지어는 일부 장병과 장교가 배를 음모에서 배를 폭파시켜 동료를 죽이고 숨어서 살고 있다. 혹은 구조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런 악질적 괴담까지 해서 굉장히 심리적 충격받았어요. 그 살아남은 장병들이. 그럼 자기들이 살인자가 되니까. 음모 살인자가 되니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죠. 여기 나오는 이런 노트북도 많이 안 쓸 때입니다. 이 PC,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을 쓸 때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PC 이메일 게시판을 잘 쓰지 않을 때예요. 2010년이면. 게시판과 트위터는 완전히 친북, 친중 운동권 세대가 장악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천안함 괴담은 무섭게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 지평에 완전히 멍들어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이건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북한 소행이 아니다가 80, 90%까지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저들이 이 거짓, 선동, 세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걸 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천안함 괴담의 근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오바마 정부의 황당한 입장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오바마 정부는 최소한 이런 발표는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간접적 정황 증거에 의해서 이때까지 거듭 도발을 해온 북한 등 적대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뭐 이 정도 발언은 해줬어야지. 근데 아까 그 어감을 보면 우리 몰라. 북한이 했다는 증거 없어.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건 한국의 등짝에 칼을 꼽은 사건이에요. 그걸 박선원이가 악랄하게 이용을 한 거지. 그럼 오바마가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중국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저쪽 진영은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정보전 심리전을 펼쳐왔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 통수 치면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통수 친 케이스라고. 천안함 괴담이 그렇게 퍼졌던 건. 그러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 대세몰이와 거짓 선동은 안 먹혀요. 여러 이유가 있죠. 마지막에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미국이 통수 안 치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고,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스마트폰, 개미소관,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중동, 한오경, 지상파, 종편의 세뇌가 안 먹힙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이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버티기 때문에 우리에겐 엄청난 깃발, 아이콘, 상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거짓 정보, 세뇌, 심리전이 안 먹히는 거예요. 셋째는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입니다. 포괄적 한미동맹, 반중,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같은 키워드들로 이루어진 자유공화 관점으로 우리들이 중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그때 일어났던 그 탄핵 소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미중 대립 신냉전에 따라 미국발 메시지가 종중에 도움이 될 일이 없죠. 미국은 이제 어버버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야릇한 행태를 보이던 오바마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 화끈하게 들이대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죠. 덕분에 미국은 한국에 관해서도 더블당 및 그 배후 세력을 사실상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동지로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특별한 운명 때문에 미중 대립의 뒷면은 바로 한중 대립입니다. 신냉전은 미국의 비즈니스이고 우리가 돕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냉전은 우리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우리랑 중국이 좀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우리가 강해지고 자리를 잡으면 중국이 심각한 타격을 보고 우리가 약해지면 중국이 우리를 위성국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뭐 명확한 거죠. 우리가 강해지면 북한 급변사태 찬스 오면 북한 자유화되는 거고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사회에 이 친중, 종중 카르텔이 지배적이 되면 우리는 중국 위성국가가 되는 거고. 그거예요, 딱. 그래서 신냉전이 우리 비즈니스예요. 미국 비즈니스를 우리가 돕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